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작은 개인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개인 병원이라고 하면 개인 의사 하나에 간호사 한 명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랑은 정형외과를 운영 중이었고 그렇다 보니 개인 병원이라도 페이닥터와 물리치료실을 비롯하여 검사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의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였습니다. 3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마땅히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습으로 나간 병원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 시험에 합격하고 같이 근무를 한 지도 2년. 그 2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회식을 할 때에도 꼭 근처 자리에서 있으며 썸 아닌 썸을 타게 되었고 1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솔직히 신랑네 집은 부유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시아버님과 그 밑으로 사업을 이어받을 큰형님. 신랑네 병원도 사실 시아버님이 해준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반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프랜차이즈를 몇 개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실 벌이로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시댁 수준에는 부족하게 보일 뿐이었죠.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집안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인지 제 길을 죽이기 위해서인지 무리하게 예물과 예단을 준비하게 시켰고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기죽는 게 싫어서 그 이상을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혼해서 우리가 잘 살면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저는 병원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 사모님이 같이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할 것 같았고 시댁에서 신랑이 의사면 적어도 카페 정도는 운영을 해야지 본인들 체면이 설 것 같다며 비어있는 터에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적 감각은 좀 있는 편이라 인테리어를 독특하게 하고 빵이나 커피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컵 위에 도넛이나 쿠키를 얹어서 주는 게 인터넷에 유명해지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어요. 제가 유명세를 치르게 되니 신랑도 제 사업을 인정해주고 시댁에서 보는 시선도 달라져서 저는 2년 사이에 3호점까지 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어요. 물론 의사 신랑의 벌이에 비교할 건 아니었지만 제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가는 중이었죠. 그러다 신랑의 병원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라 병원 로비와 물리치료 그리고 검사실은 비어 있었고 병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랑이 회사에 일이 남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장실에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병원 안으로 들어섰는데 고요한 와중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물리치료실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였고 밑에서 올라오는 상가의 조명빛에 어스름한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물리치료용 배드 밑으로 간호사용 슬리퍼가 보였고 제가 신랑의 생일날 선물해준 구두가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할지 못 본 척 지나가야 할지 망설이기도 10분여쯤 지났을까.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꺼내 들었지만 커튼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행위가 끝나기라도 한 건지 고생했어 최간호사 라는 말이 들려 나왔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신랑의 병원에는 3명의 최간호사가 있는데 한 명은 결혼을 했고 한 명은 남자친구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어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 최간호사만 남자친구가 없으니 아마 그 어린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랑은 제가 집으로 돌아오고 40분 정도가 지나자 집으로 왔고 평소와 다름없이 제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녁 당직인 어린 최간호사는 병원에 없었고 나이가 있는 최간호사만 병원에 있더라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이는요? 지금 진료 중이신데 진료가 많이 밀려 있어서요.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신데렐라 구두를 찾는 마음으로 보는데 이상하게도 다 같은 신발이더라고요.
나중에 신랑에게 물어보니 간호복을 파는 영업사원한테 말해서 얼마 전 다 같은 걸로 맞춰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신랑이 최 간호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저도 모르게 문이 열린 원장실 틈으로 쳐다보니 신랑이 최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들리는 말이 퇴근하고 잠시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저는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최 간호사는 결혼도 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어서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사람들이 퇴근한 7시가 되어서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지난번과 같이 불이 꺼져 있었고 저는 또 한 번 그 물리치료실로 갔어요. 이번에는 현장을 잡으려고 물리치료실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 있더라고요. 병원 문은 안 잠그면서 물리치료실 문을 닫아둘 게 뭐예요? 하참. 그래서 이번에도 유리틈 사이로 안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커튼이 없어서 적나라하게 안이 다 보였고 그 유부녀 최 간호사와 신랑이 보였습니다. 둘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누워서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더군요. 그 좁은 1인용 베드를 벽 쪽으로 붙여서요. 그러니 그게 무게를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삐그덕거리며 듣기 싫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저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신랑보다 학력도 재력도 떨어진다고 그렇게 무시를 받았던 삶이 서러웠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중 가장 외로웠던 건 바로 결혼 후 행동이 바뀌게 된 신랑입니다. 결혼 전에는 저랑 시간도 자주 보내고 했었는데 잡은 물고기에게 밥 안 준다고 결혼 후부터 눈에 뜨이게 시들해지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나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고 저는 참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분 후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왔고 최 간호사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뛰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신랑이 하는 말이 쪽팔리게 왜 이러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쪽팔린 사람이 누군데. 한숨을 푹 내쉬던 신랑이 하는 말이 저보고 부모가 반대를 하는 결혼을 해서 가운데서 너무 힘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저에 대한 사랑이 식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늘 본인에게 의지를 하던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 다음날 바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갔고 갖고 있던 증거들을 내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괘씸한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 서류들을 직접 병원으로 들고 가서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전해줬습니다. 신랑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길래 가련한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며 저는 나갔고 며칠 뒤에 보니 맘카페에 신랑네 병원에 관련된 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몇 안 되는 병원이다 보니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 같아요. 신랑은 노발대발하면서 저에게 따지려고 했고 여론은 사그라들 생각도 없고 결국 시부모님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은 하더라도 걔 병원 이미지는 어쩔 거니? 그럼 저는요. 저는 졸지에 이제 이혼녀 됐어요. 뭐라고? 네가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야? 됐어요.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아줌마. 신랑은 제가 글을 쓴 걸로 알고 있는 건지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한다고 했고 전 어차피 제가 쓴 글도 아니라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정말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날 병원을 찾은 한 젊은 여자가 쓴 글이었고 저는 그 일이 정리되고 난 이후 그분에게 작게나마 사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글을 써준 덕분에 신랑네 병원에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길고 긴 이혼 소송 끝에 저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신랑은 제 가게도 망하게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웃기게도 저는 장사가 잘 되어서 근처 회사로 커피랑 샌드위치를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가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그렇게 대우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몸소 체험해야 느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